귀신이 사람에 쓰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가 약한 사람이 악독한 귀신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만약 다른 방법으로도 귀신이 쓰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순전히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을 사람에게 옮기기 위한 행동의 목적은 다분히 안 좋은 것이겠지만 말이죠.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사람들 모든 귀신 탓으로 돌리네 하시며 웃고 넘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원래 그랬습니다. 귀신이니 저주니 그런 것들은 공포영화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그 모든 게 현실이 되어 사르르는 공포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시작은 딱 한 달 전이었죠. 퇴근길 평소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환승역 벤치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학기 동안 같은 과목을 들었던 선배였죠. 그때 이후로 연락은 끊겼지만 워낙 인상이 강해서 잊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죠. 선배도 저를 알아보는 듯 눈이 마주치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너 혹시 진욱이 아니야? 서로 오랜만이라며 안부를 나누다가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며 선배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옆에 앉았죠. 사람이 많은 역이었고 환승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옛 추억이나 짧게 나누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해?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지만 저는 반쯤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싫어하진 않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런데 나도 그랬거든? 말투는 평범했지만 말 속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게 느껴지더군요. 선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흐릿한 이야기였지만 어딘가를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최후, 그리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씩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그냥 괴상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잠을 자려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누군가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죠. 저는 어두운 복도 같은 곳에 혼자 서 있었고 그 복도 끝에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팔은 양옆으로 축 늘어진 채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습니다. 정지한 듯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 존재는 산 사람 같진 않았죠. 그 기괴한 정적 속에서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발소리도 없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몸은 마치 틀어지고 찢긴 듯한 이상한 각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죠.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고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왠지 그 꿈은 단순한 꿈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겼는데 형광등이 깜빡이고 가끔 물이 조금씩 흐르거나 휴대폰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항상 저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났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더군요. 밤이 되면 갑자기 거실 쪽에서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제품이 꺼지는 소리도 아니고 무언가 손으로 건드리는 듯한 가볍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가끔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가 누가 제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문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지만 항상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두 번째 꿈을 꾼 이후였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을 때였죠. 잠이 들었는데 다시 어두운 복도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처음 꿈과 같은 구조였고 이번에는 복도 끝이 더 멀어 보였으며 거기에는 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분명 눈은 있는데 흰자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진 않았고 그저 입을 찢어지도록 벌리고 이빨이 하나씩 빠져있는 듯한 구강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지도 않았지요. 그렇게 몸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눈만 뜬 채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비틀며 천천히 제 앞까지 다가왔죠. 숨이 턱 막혀왔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제 귀에 대고 입을 벌리더군요. 그때도 여전히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 안에는 뭔가 기분 나쁜 공기 같은 것이 들어오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었죠. 그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고 저는 침대 위에서 그대로 식은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잠에 들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 귀신은 제 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리창 너머 회사의 야근 중 비친 모니터 화면 뒤 지하철 유리창이 비친 그림자 속에 잠깐씩 보였다가 사라지더군요.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야근이 길어져 퇴근은 자정이 다 돼서야 할 수 있었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났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번쩍거리고 그대로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한밤중에 거의 사람이 없고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사무실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당황해서 휴대폰 불빛을 켜려던 찰나 저 멀리 회의실 유리문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사된 내 그림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고개를 꺾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마치 머리가 축 늘어진 인형처럼 턱이 가슴에 닿은 채로 허우적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그 여자라는 게 온몸을 통해 전해지더군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쫓겨 이렇게까지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손에 쥔 채 미친 듯이 도망쳤고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사무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회사, 늘 걷던 길, 모든 일상이 무서워졌습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그날 회의실 유리문 앞에 서 있던 기괴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사실 말이죠. 정말 그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선배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배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에게 대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도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대화창을 열고 어색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되면 통화 가능하실까요? 전에 이야기해주신 그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 뒤에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짧은 인사 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 전에 말이에요. 그 혼자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귀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선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내가 그런 말 했었나? 그날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혼자 있으면 따라붙는다는 그 귀신 얘기요. 그런데 선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 귀신 같은 거 잘 못 믿잖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태어난 목소리였습니다. 아예 일부러 모르는 척하려는 게 분명했죠. 저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진짜 봤다고요. 꿈에서도 따라오고요. 말이 길어지자 선배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말투로 마무리했습니다. 난 정말 모르겠네. 아무튼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미안. 그리고 그걸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선배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저는 황망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확실하게 느껴졌던 건 이 사람이 나에게 떠넘긴 것이 맞고 지금 나한테 아예 모른 척하면서 아예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었지요. 황당하면서도 무섭고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남겨서 본인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당신이 오랜만에 만나서는 그런 말을 해놓고 왜 모르는 척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숫자 1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잠을 자는 일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반드시 그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그저 사람 같은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멀리 서 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리가 좁혀졌고 이제는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자가 저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래로 길게 찢어진 입술, 눈동자가 없는 검은 눈, 무표정하게 저를 보고 있는 얼굴이 너무도 또렷하게 보이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묵묵히 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불을 켜놓고 잡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선가 그 여자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젠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선배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죠. 본인도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저에게 말했던 것이고 나중에 제가 따졌을 때는 죽어라 모른 척했던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점차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선배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귀신이 제보자분에게 전해졌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포학과에 제보하면서 본인이 귀신을 옮기겠다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공포학과 오래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넘기실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귀신이 나오거나 한 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럼에도 만약 오늘 이후 귀신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